네, 안녕하세요. 코쇼입니다. 주요 자리 무빙이 있으면 다시 찍는다고 했으니까 좀 무빙이 있죠? 예, 그게 한번 제 관점을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자, 차트는 항상 큰 데에서 작은 데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정추세를 잘못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큰 추세를 보고 거기에 세부 파동이 역추세인지 정추세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 추세를 일치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리스크가 적거든요. 그럼 그렇게 한번 보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크게 보면 15K부터 올라온 거 1, 2, 3, 4, 5파동이 올라왔다. 그러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예요. 자, 1, 2, 3, 4, 5의 5파동이 엔딩 다이어고날 나는 닐리에선 터미널로 표현하죠. 1, 2, 3, 4, 5 폴링 웨지 혹은 엔딩 쐐기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5파동이 밀고 나가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 전체 상승에 대해서 이게 한 파동이 완성이 됐고 이 조정 요원은 좀 크게 깊게 오겠죠. 이 비율대로 맞춰서 가야 될 테니까. 그럼 상당히 비트는 버려질 거예요. 이런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있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 긴 상승에 대해서 조정을 이런 플랫 형태로 주고 그러고 다시 신규 상승이 날아가는 얘에 대한 조정을 이렇게 줬기 때문에 얘는 다시 날아가겠죠. 에너지가 쌓였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뒤에 크게 달라져요. 뒤에 무빙이 크게 달라진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건 이 여기서부터 나온 파동에 대한 두 가지 경로가 V자로 똑같죠. 이렇게 V자로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따라가면서 흐름을 잡을 수 있다라는 좋은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현재 흐름은 큰 흐름은 알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세부 파동으로 가서 볼게요. 여기까지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큰 시나리오고 파동도 이 채널을 타고 가고 있죠. 왼쪽인 채널 중단에 걸리는 여기서 저항을 맞고 있는 형태가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파동 관점과 채널 관점도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이제 가까이 들어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고점부터 파동이 내려왔어요. 이 해당 파동은 이 채널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채널 형태를 타고 내려왔어요. 위에 두 점과 아래 세 점을 다 맞췄죠. 이 한 파동은 한 채널을 탄다고 했을 때 얘는 한 파동이 끝났다고 볼 수가 있고 지난번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W, X, Y, X, G 이게 엘리어트 파동의 복합 조정인데 이렇게 파동이 하나가 마무리가 되면 이 상승에 대해서 조정 한파가 끝나고 이거에 대한 반등 비파가 가든지 혹은 신규 상승이 시작될 수가 있죠. 얘는 이런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고 두 번째 얘가 이런 형태로 끝났다고 하면 WXY의 그 이중복합 조정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얘는 이렇게 N파동을 그렸고 X파 갔고 그 다음에 이 사이즈만큼 여기서 이 앞에가 지그재그였기 때문에 얘는 이런 플랫 형태 혹은 이런 수렴 형태가 나와야 돼요. 그러고 나서 가는 형태가 된다. 이게 그러니까 세부 파동이 진행 중이냐 끝났냐의 차이였던 것까지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 기준은 이 채널을 돌파하게 되면 이 작은 시나리오는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없어지기 때문에 수렴이 나올 수도 없고 플랫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닌 채널 돌파 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구조를 갈 것이다. 이 조정이 하나가 마무리가 됐다까지가 지난번 영상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린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아까 그 시나리오는 없어졌다. 여기 채널 돌파하는 순간부터. 그러면 현재 얘는 나올 수 있는 건 얘가 조정 A파로 끝나고 반등 B가 될지 혹은 신규 상승이 될지는 모르죠. 근데 여태까지 트렌드는 사실 계속 기관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고 조정이 떨어지면 비파가 아니고 그냥 돌파해버리는 형태가 계속 나오긴 해요. 지금 현재로는. 그러나 차트적으로 해석을 하겠다고 하면 얘가 B라면 조정파 형태로 올라갈 것이고 얘가 신규 상승이라면 얘는 임펄스 형태로 올라갈 거예요. 그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구분을 해서 우리가 미리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얘를 더 가까이서 가서 보면 이런 해석이 나와요. 얘가 조정파동인지 신규 상승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얘는 카운팅이 지금 주말 때문에 여기 늘어진 부분이에요. 요거는 어색해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한번 상승이 올라가고 A, B, C 이런 형태의 늘어진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B파가 늘어진 거 주말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N파동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가 A파가 될 것이고 조정 B, 그다음에 C
그러면 딱 지금 현재 1대1이 걸렸기 때문에 카톡이나 텔레 공유 드렸던 대로 저항을 나올 수 있는 위치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파동이 현재 A, B, C가 나오게 되면 얘에 대한 하락에 대한 반등 B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돌파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다른 각도를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1의 자리에서 얘가 완파동이라면 여기서 거래량이 팍 터지면서 떨어지게 돼요. 그 눌림의 깊이도 크겠죠. 사람들이 수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거래량 한번 보시면 얘 내려올 동안 거래량 거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이 분명히 올라갈 때는 매수세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매도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갔어도 거래량 이만큼인데 얘는 떨어지면서도 계속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눌림 롱 받으려고. 그런데도 거래량 이렇게 이 정도면 안 던졌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프레탈의 개념으로 차트는 계속 반복된다는 구조가 있거든요. 4시간대를 보면 이거 지난번 처음에 시황 촬영할 때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부터 트럼프가 주식사라고 했을 때 이때부터 A, B, C 좀 똑같이 비슷한 형태로 올리고 있죠. 지금 거래량이 매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깊게 안 눌렸어요. 거래량도 많이 안 나왔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지킬 자리에서 지켜주면서 살려서 나가는 그러면 여기서 힌트를 얻으려면 저항을 받고 깊게 안 눌리고 와서 한번 더 튀기면서 더 적게 눌리고 돌파가 나가는 그러면 1618까지 가는 형태가 되겠죠. 여기 1618 그런 형태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엔 올라갈 때 가장 걸릴 만한 위치는 이 자리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1618이고 채널 상단이나 뭐 이런 등등인데 1618까지 갔다고 하면 힘이 그만큼 좋은 거니까 더 돌파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는 중에 가장 걸릴 만한 자리는 그 자리였다라는 게 어제 텔레그램의 브리핑이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힌트를 우리가 좀 캐치를 하자. 이게 축소판이죠. 시간이 달라요. 스케일이 달라요. 그럼에도 차트는 반복되기 때문에 프랙탈의 개념으로 이 1시간 구조로 가면 같은 무빙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거를 더 쪽에서 들어가면 또 프랙탈의 개념으로 얘가 깊게 눌리는지 조정이 끝나는지도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탈 방향을 봐야 돼요. 보시면 여기 고점에서 1대1 딱 찍은 자리에서 채널을 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방을 돌파하게 되면 이 조정이 끝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지금 보시면 여기 돌파를 하고 디뎠네요. 여기 이렇게 채널을 돌파하면서 디뎌줄 때 안 깨고 디뎌줄 때 상승이 나오죠. 지금 그 상태가 되고 있어요. 조정에 대해서 비가 이렇게 나갈 수도 있죠. 사실은 이렇게 해서 조정파 끝나고 다시 가는 이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죠. 여기까지 조정 준다고 했을 때 눌림의 깊이가 얼마나 될지 더블탑이라서 거래량이 터질지 이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상방이 유리해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올라온 파동, 긴 하락하고 나서 올라온 파동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주요 걸릴 만한 자리들을 사실 조정이 이게 엠파로 떨어지 여기 그 올라올 때 처음 찍었던 자리 이런 자리들 여기 이렇게 이건 5분봉 보면 바로 티가 나니까 사람들 여기서 받을 거예요. 혹은 여기 236자리 여기도 블록 들어간 자리 여기 집중 매수 들어간 자리 그리고 382 우연찮게 이 상승 파동 하나의 피보나치가 이런 라인을 타요. 얘가 올라올 때도 이 피보나치 비율을 따르면서 올라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주요 자리에서 계속 걸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즉 채널 관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탈했을 때처럼 똑같이 다시 트라이 간다. 그리고 우리는 프랙탈 관점에서 지난번에 했던 그림 여기 1의 자리에 대한 무빙을 추적할 수 있다. 이의 유사성을 한번 볼 수도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지난번에 이평선 관점도 말씀을 드렸죠. 여기 날봉에서 보면 올라갈 때 보면 돌아 나가게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얘가 돌아 나가고 다음에 파란 게 돌아 나가고 50, 100, 200 2평이에요. 이 돌아 나갈 때 거기에 걸릴 확률이 크다 이것처럼 여기처럼 좀 돌아 나가려고 하죠. 아직은 양수예요. 이 102평이 아직은 기울기가 양수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아요. 근데 조정이 좀 더 길어지면 얘는 떨어지겠죠. 이렇게 각을 틀겠죠. 0으로. 그러면 얘는 여기 천장 걸리고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요 자리긴 주요 자리가 맞아요. 여기 길게 끌리면 안 된다. 돌파 나가려면 바로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여기서 오래 버티면 안 된다. 뚫으려면 바로 뚫어야 된다. 이런 근거예요. 이런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패턴이 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느 정도 결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다시 찍겠습니다. 성투하세요.